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점 낙까까가 진상 손님 썰을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 하지면 마시오까. 안녕하십니까, 까까로또예요. 올 한해도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피규어샵을 그만둔 지도 어느덧 3개월이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매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썰들 중에 한 가지 풀어볼까 해요. 주제는 매장에서 만난 진상 손님들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면 피규어 매장에 굉장히 진상 손님들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대어 보면 진상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LG 쪽에서 가전 배달을 약 2년 정도 했었어요. 매장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고객집에 찾아가서 가전제품을 설치를 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업무인데요. 아무래도 피규어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피규어와는 다르게 가격도 엄청나게 세고, 냉장고나 TV 중에는 막 가격이 1000만원 육박하는 무시무시한 가격대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루에 20집 정도를 치고 많을 때는 30집까지 칠 때가 있는데, 배달을 하다 보면 정말 별놈의 사람을 다 만납니다. 예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 그 치킨 배달 온 아르바이트한테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버려달라고 개념 없는 주민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레기 짬시키는 고객들은 부지 기수고, 난 분명히 가전 배달을 하러 온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구 가지고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는 개념 없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물론 서비스직이고 감정노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객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다음 집을 가야 하는 촉박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리면 기어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일하는 브랜드에서 얼마를 썼는데 너희들은 고작 이 정도 시간이 아깝다는 거냐? 그래서 사실 진상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피규어샵에서 겪은 이야기보다 가전하다가 만난 고객들 이야기하면 한 진짜 이틀 동안 주둥이를 털 수도 있어요. 그만큼 피규어샵 고객들은 천사야 천사. 그런데도 이런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런 일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라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만났구나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 이렇게 말해 두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오늘은 저도 재미로 뒷담화 까는 거니까요. 진상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는 우리 덕후들 방식인 빌런으로 불러볼게요. 매장에서 만난 손님 빌런, 그 첫 번째는 할인 빌런입니다. 이건 어딜 가나 계신 분들이죠. 특히 국정 같은 경우는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손님들이 더 많은데, 하물며 외국 손님들이 좀 있거든요. 이 외국 애들조차도 국정이라는 곳은 할인이 가능한 곳이다 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서툰 한국말로 막 한보따리 싸들고 와서는 사장님 디스카운트 사장님 디스카운트 이런단 말이죠. 대부분의 외국 고객들이 리셀러인지라 저는 좋은 말로 타일러 보내긴 해요. 하하하하하 I'm not owner, this is last one, this is only one, 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었어요. 물론 무조건 깎아달라고 해서 전부 빌런은 아니에요. 좀 도가 지나치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지. 제가 가게를 보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채널에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반대로 양날의 검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손님이 저 구독도 했는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까까님이니까 깎아주셔야죠. 그래요, 뭐 이해합니다. 소중한 내 돈 조금이라도 아껴봐야죠. 피규어 쪽 손님들 중에는 대체로 여자 손님들보다 남자 빌런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화 시키진 않을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피규어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남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감성적인 동물이라 그런지 이 할인 분야에서는 내가 좋아한다면 난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 이런 자세예요. 쿨하게 계산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좋아하면서도 돈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나마 이런 스타일은 아무리 심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고, 그 맥시멈을 넘어가 버리면 안 팔면 그만이니까. 두 번째는 기뉴형 빌런입니다. 자, 이거 뭔 말이냐면 드래곤볼의 기뉴라는 캐릭터가 그 몸이 마음에 들었다 라면서 체인지라고 외치는 기술이 있어요. 몸이 마음에 들면 이리저리 바뀌는
가꾸는 것처럼 물건도 마음에 따라서 자꾸 교환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일 피곤한 손님이에요. 제가 많게는 8번까지 교환을 하는 손님을 봤으니까 한두 번 교환하는 것까지는 제가 존중을 해요. 하지만 교환이 너무 잦으신 분들께서는 결정을 신중히 하는 자세를 학습해야 하지 않나. 교환을 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야. 옆 가게에 똑같은 물건이 더 저렴해요.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받는 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거래요. 다른 거 사고 싶어요. 자, 뭐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저거보다 더 얼토당토하는 이유들도 어떻게 교환을 해주고 마무리를 지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샵 입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특히 온라인 샵을 운영하는 곳들이 발매 예정인 상품들을 예약금이란 걸 받잖아요. 이걸 혹시라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문다는 조항을 홈페이지에다가 걸어놓는 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위약금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전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예약을 하고 난 다음 변덕이 심한 분들 때문에 이런 조항을 걸어놓는 이유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한 50만원 수준의 물건을 1년 후에 발매가 되는데 5채를 예약을 했어. 250만원 예약금을 건 거죠. 근데 반년이 지나고 갑자기 내 생활이 어려워졌어. 250만원이 필요해. 요청해서 취소하고 환불을 받는다 쳐요. 물건도 안 가져갔으니까 환불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예약을 한 5개의 물건은 샵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재고로 떠나야 한다는 상황이 된다는 거. 이런 상황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샵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고객들을 위한 대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자타임이 오는 이유와 극복 방법이라는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이 피규어라는 취미 아신 다음에 초반에 너무 달리시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고요. 세 번째는 박스 빌런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 주위에도 많아요. 말 그대로 박스 상태를 엄청 따지시는 분들이죠. 특히 레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데 칼박이라고 하거든요. 박스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선이 날카롭게 서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뭐 역시 이해를 하는 부분이죠. 제품을 샀는데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다거나 패키지에 기스가 나 있다거나. 아무래도 새 제품 사는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저도 물건을 사고 모으니까는 잘 아는 부분이에요. 헌데 특히 제가 아는 형 중엔 박스를 너무 사랑하셔서 반프 제품 같은 거 보면 이런데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잖아요. 이걸 보관하다 보면 이 접착 부분으로 까맣게 때가 탄다는 거야. 찐득찐득하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걸 떼어내고 찐득이를 다 제거한 다음에 납작하게 해서 보관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형,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시더라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박스를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야. 모두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매장에 그분이 한 번씩 오신다고 하면 칼박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오전부터 후보군을 내가 막 추려 놓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업무도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창고를 통째로 보여드리면서 형 입맛에 맞는 걸로 가져가요. 난 몰라. 사실 판매자가 박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입고가 될 때부터 박스가 찌그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저번 그랜디스타 네로 초3 같은 경우 너무 중량이 있다 보니까 지들끼리 눌러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인 박스를 찾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박스 상태 까다롭게 선별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막상 내용물을 까보니까 고생 미스 있고 불량이 걸린다는 거. 난 이 박스도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 제가 서울에 온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정말 이쁘고 몸매 좋고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진짜 속이 괜찮은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더라고. 박스 좀 못생기면 어때요?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대망의 네 번째는 셀 주니어의 습격입니다. 자, 이거 뭔 말이냐면 예전에 루리앱에 셀 주니어 등장하는 장면을 이용한 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덕후가 명절이 되면 사촌 어린이 동생들이 제 피규어 방에 들이닥쳐서 피규어들 막 부시고 안 주면 투정 부리고 깽판 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피규어 매장도 사실 그 사정이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 고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빌런의 타겟이라는 건 아직 피규어라는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난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이럴 때 등장하는 빌런들인데요. 속된 말로 깽판을 칩니다.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저거 사줘! 으아! 나는
무슨 영화 엑소시스트 보는 줄 알았어. 악령씨인 꼬마. 그리고 애들은 뭐만 가지고 싶은 게 보이면 아빠 엄마 일로 와봐 징징징징징. 근데 이거는요 애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예요. 일단 피규어라는 게 어린이들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비주얼의 모형들이고 충분히 애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요. 그렇다면 이게 놀이용이 아닌 관상용이고 처음에 개봉할 때 제외하고는 사람의 손을 최대한 덜 타야 가치가 유지된다는 개념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부터가 애초에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이 장난감 가게나 피규어 가게나 그냥 똑같은 위아더월드 놀이동산이지. 전 그래서 애초에 토이저러스 같은 데 가서 애들 선물 사주시는 게 더 낫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어요. 좋은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어벤져스 한참 인기 있을 적에 한 아버지가 남자아이 꼬마를 데리고 와서 18,000원짜리 아이언 스파이더 경품을 사줬어요. 세가 경품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피규어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시면서 입문을 시키시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았어. 이제 그분들이 2달을 지나니까 아이언 스파이더 SHF를 사러 오셨더라고. 경품에서 중간 가격대 액션 피규어로 눈높이를 높인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부자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들이 핫토이 아이언 스파이더를 사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의사표현을 하더라고. 아버님은 잠시 당황하셨어요. 야 그건 나도 사기 힘든 가격대인데. 처음에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결국에는 사주셨어.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참 보기 좋았어요. 경품부터 핫토이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정보를 공유하면서 눈높이를 맞춰가고 취미생활을 자연스럽게 즐기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좋은 교육이지. 오늘 여기까지 진상썰 풀어봤는데요.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피규어 일하는 동안에는 진상보다는 좋은 분들을 더 훨씬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손님 입장으로 볼 때는 제가 그만두고 일부러 홍대 쪽이라든가 피규어 관련 샵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일할 때 응대를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피규어 샵들이 손님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거슬리는 편이더라. 상당히 불친절하고 왜 저런 식으로 손님들 대하지 하는 식의 불편한 공기도 많이 느꼈고요. 사실 요새 유명한 사람들 갑질 인성 논란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매장들조차도 고객들 앞에서는 분명히 을의 위치인데 아니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마라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을인데 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 판매자가. 내가 만약 저런 태도의 직원을 데리고 있다면 용납할 수가 없을 정도야.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형편없는 응대를 받으니까 손님들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제가 손님을 왕같이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나중에 그게 저한테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설사 손님이 귀찮고 번거롭게 하더라도 판매자의 입장은 그 번거로움을 감수를 해서 감동을 시킴으로써 나의 고객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요새 어린 친구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판매자의 연령층이 거의 대부분 20대 중반쯤 되는 친구들이었으니까 물론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전 이것도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는 부모의 문제였지만 이거는 사장 문제야. 그냥 물건 팔려고 카운터에 처박아 놓고 매출만 올리고 물건 정리만 시킨다고 그게 판매직이야?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이 피규어 업계도 크려면 열린 마인드의 오너가 응대하는 방법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진상 이야기를 했지만 저 사람이 진상짓을 해서 미워할 게 아니라 미워하기 이전에 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는지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올바른 판매자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썰 풀어봤고요. 다소 예민한 주제였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엔 다시 피규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구독자님들. 까바.